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연애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 감독의 대체제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김선생입니다. 네, 메가박스 마케팅 담당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인지입니다. 네, 저는 영화 만들고 싶은 김프로고요. 자, 어제부터 하남 스타필드에서 우리 황 대리가 열심히 무대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어요.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가주십시오. 네, 저를 찾아주세요. 프리허그 해주나요? 네, 프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허그는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살림이 어려워가지고. 자, 그리고 이거는 늦게 들으시는 분들은 아차 싶으실 텐데 오늘 자정돼가지고 들으신 분들은 네. 기준으로 오늘 저희가 김프로쇼 재개봉을 합니다. 오늘 밤 8시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시네마 천국을 재개봉합니다. 네, 이게 좌석이 84석이라 사실은 저희가 한 30석짜리에서 하고 싶었거든요. 네. 부담이 없을까봐. 근데 약간 부담이야. 100원을 안 해줘, 36석을. 아, 그래가지고 지금 84석을 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지난 여름에 네. 그래비티 극장에서 한번 볼까? 막 이거 하다가 네.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내년쯤에는 저희가 그래비티를 볼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올 수 있죠. 네. 근데 저희가 한번 그래서 어떤지 몰라가지고 이게 되나? 아주 궁금해요, 사실. 지훈파파님께서 꾼 잔뜩 기대하고 착석했는데 점점점. 네. 그렇게 나쁘시진 않았다고. Not so bad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큰 기대가 없으셨군요. 자, 청담민서님, 꾼 아기와나 두 편 다 영화 봤습니다. 이번 주말 무조건 아기와나 보십시오. 예, 나왔습니다. 다음. 네. 진짜 재밌나 보네. 꾼이 재미없는 거죠. 저는 동자동 애묘인. 예전에 김 선생이 언급하셨던 아트나인 정상진 대표와 한번 모셔주세요. 한번 졸라볼게요. 와서 제가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그 청룡영화제도 이렇게 나오셨던데. 네, 이게 제 개인적인 감상은 김 선생님이랑 정상진 대표가 외모가 굉장히 닮았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회사 다닐 때도. 네. 진짜 닮아가지고. 회사에서 정상진 대표를 한번 봤거든요. 네. 나는 그를 알지만 그는 나를 모르겠지. 하여튼 봤는데 저는 김 선생님이 오셨나 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자, 김프로쇼.com에 남겨주신 댓글이네요. 판다님께서 아기와나 보고 나오셨는데 나오니까 눈이 펑펑 내리더래요. 긴 여운과 가슴 먹먹함이 남는 영화. 근래에 본 영화 중 최고라고 감히 말하고 싶네요. 네. 진짜 영화 좋아요. 네. 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가지고 좀 그런데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김프로쇼닷컴의 구름신발님께서 남겨주신 건데요. 아기와나 보고 왔습니다. 서투르고 불안한 청춘인 도일이 어떻게 성장하니 성숙해가는지 세밀하게 현미경 들이보고 바라보는 영화였네요. 참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자, 아무튼 이 외에도 아기와나 좋다고 올려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손태겸 감독님이랑 했던 방송, 그 방송을 들으시고 감독님 음성도 참 좋으시고 네. 내용도 좋고 그리고 인터넷 찾아봤더니 웬일 존잘. 그렇죠. 그쪽에 약간 또 포커스 있으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근데 이게 관이 너무 적어가지고 관객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아서 참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네. 아무튼 저희가 조만간 또 한번 모셔가지고 네. 인생 영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트크롤러 올려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김프로님이 기자 제보 이런 거 다룬 영화니까 네. 어떠실지 궁금하다고. 전 재미없게 봤습니다. 조금 리얼리티가 떨어져요. 네. 그런가요? 이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답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2J 스텔라님 따뜻한 영화 하나 추천 내 사랑 머디. 예, 요거 제가 예전에 오늘의 빠따 때 한번 선물해드린 적이 있는 영화예요. 네네. 영화 너무 좋죠. 진짜 좋습니다. 이 영화가 지금 IPTV에 풀린 것 같아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좀 한번 보십시오.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선물폭탄 코너. 술친금 한 박스 받으실 분은 손태겸 감독님 또 오길 바래주신 대조로577님, 축하드립니다. 카페 철스 더치커피 받으실 분 나이트크롤러 추천해주셨던 골든벤 루트님 축하드립니다. 죄송한 마음에 선물 하나 드립니다. 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꾼 이야기 하겠습니다. 네. 아재들이 우글거리는 방송, 하지만 의외로 상큼한 방송, 김프로쇼입니다. 저는 정대장입니다.
김프로쇼 2부는 영화 꾼 이야기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뭐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더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절 들긴 하는데 의식의 흐름 따라 가보죠. 네.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꾼들? 잘 봤어요. 네. 이제 뭐 전반적으로 케이팝 무비를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네. 좀 많이 아쉬웠다라는 평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두 분은 케이팝 무비 좋아합니까? 일단 케이팝 무비는요, 호불호가 있는 장르라기보다는 대중 오락 장르인 것 같아요. 네. 특별하게 선호가 있어서 그걸 찾아보는 이런 영화가 아니고 그 시즌 대작처럼 재밌게 보는 오락물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나는 저걸 좋아해 싫어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잘 만든 케이팝은 누구나 좋아하고 못 만든 케이팝은 그냥 다 싫어하는 그런 영화인 거죠. 장르 자체가. 그래서 이 영화는 잘 만든 케이팝였다면 지금 극장을 찾아가는 모든 관객들이 다 사랑할 수 있는 영화였던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네. 못 만든 러브 스토리, 무슨 못 만든 호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나요? 날카로워. 괜찮았어? 하지만 잘 만들었건 못 만들었건 호러를 싫어하는 사람은 있죠. 케이팝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케이팝 무비에 유독 그런 잣대를 들여대는 이유는 속여 넘겨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이게 물론 이 안에 이야기 안에서 캐릭터들끼리 서로 속이고 속이는 것도 있지만 궁극에는 이제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어떤 관객한테는 그게 다 오픈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계획도 미리 알려주고 막 짐작할 수 있는 단서도 깔아놓고 막 하니까 뭐 이렇게 내 안에 내가 진물을 짐작할 수 있고 하는데 어느 순간 그 관객의 예상까지 뛰어넘어야 이 짜릿한 이제 재미와 감동이 있는 건데 이걸 실패하면 결국 관객 손 안에서 놀아나는 영화가 돼버리면 시도 자체가 그걸 해야 되는 영화인데 그걸 못한다 그러면 이 영화가 어떤 부분에서 성취를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잣대를 김 선생님이 좀 얘기해 주신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왜 관객을 속아넘기지 못했나?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그랬습니까? 황대리가 생각할 땐 왜 그런 것 같아요? 속이지 못한 이유가 최초에 믿도록 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될 거라고 믿음 있잖아요. 단서등 이렇게 가겠지라고 관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예상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이 이건 이런 이야기인가 저런 이야기인가라는 관객의 그런 마음을 움직이려면 뭔가 사기꾼이 됐든 거기에 나오는 검사가 됐든 얘기했을 때 말에 신빙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못 믿겠더라고 하나도. 저것도 다 사기겠지 뭐. 저거 왜 속아 넘어가? 뭐 이런 생각으로 계속 보고 나니까 결국 언제 이야기가 다 끝났냐라는 걸 알 수 있는 지점도 너무 명확하잖아요. 음악이 최고로 고조될 때. 그 음악이 최고로 고조되는 순간에 안 왔거든. 그러니까 기다려도 이게 끝이 아니겠지? 그냥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행되는 이야기에 대한 믿음 자체를 못 심어주니까 결과적으로 막 논리적으로 뭐 꼼꼼히 따져보면 감독이 열심히 썼을 거니까 맞겠죠. 허점도 별로 없겠지. 저는 그렇게 믿고 넘어가는데 근데 네가 속이든 말든 난 별로 그 전부터 믿음이 안 가는데 이게 뭐 속인든 말든 나한테 무슨 상관이냐. 약간 요런 심정까지 가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데 스토리와 설정에 인하지를 못하겠더라고. 제일 처음에 보여주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장면 있죠. 현빈 아버지가 돌아가신 장면이 개인적 복수심의 근원이 그 사건인 거잖아요. 네. 현빈이란 캐릭터가 내가 복수를 하고야 말겠다라는 복수심이 만들어진 과정이 이제 아버지가 불의하게 돌아가신 장면 때문인 거잖아요. 그 설정이 너무 구닥다리야. 거기서부터 인이 안 돼. 네. 그러니까 그 뒤부터가 그냥 단추를 잘못 깨운 옷처럼 쭉쭉쭉쭉 엇나가더라고요. 일단 전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저는 가장 크게 좀 그랬던 게 보통 이런 종류의 영화들은 우리가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여러 차례 밑밥을 던져서 보여주는데도 그게 그거일 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였어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보면서 맞춰보는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마련인데 뒤통수가 얼마나 얼얼하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재미없냐가 가려지잖아. 그렇죠. 근데 이번 영화에는 상당수의 정보를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상당수 미리 밑밥을 깔아가지고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원래는 한 일당이었단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랬는데 내가 눈치를 못 챘던 거구나가 돼야 될 텐데 그쵸. 이거는 아예 정보를 안 줬거든요. 그래서 그냥 영화 자체에서는 계속 내가 쟤한테 사기꾼을 당해서 뭐 때리고 어쩌고 정말 앙숙인 것처럼 나오는데 나중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사실은 다 피해자였거든. 그래서 우리가 다 도와준 거였어. 라고 나오니까 그런 방식이면 뭐 이건 뒤통수를 치는 게 아니라 약간 반칙을 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반전은 일단 조금 덜했던 것 같고요. 인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되게 많은데요. 너무 실화에 천착하려고 노력했던 게
실패의 요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조이팔 사건이라는 거에 실화적인 요소들을 많이 사용하는 건 좋은데 그게 기본적인 K-pop 무비가 가지고 있어야 할 톤이랑 약간 엇나가는 부분들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화 영화면 실화 영화로 가고 K-pop은 K-pop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둘 사이에 어딘가를 가다 보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영화상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사람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 김프로님이 좋아하는 실화의 힘. 이 실화의 힘을 바꿔가는 영화 아니겠습니까? 암만 실화를 기반으로 한다고 해도 또 전 국민이 알고 있는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고 한다고 해도 영화 안에서 리얼하게 구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등장인물들은 사람 같지가 않다. 아마 그게 인하기 힘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현빈 얘는 뭐 어떤 상황이 닥쳐도 위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 그냥 다 지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고, 쟤는 뭐, 현빈이 뭐, 얼굴이 깨지고, 뭐, 얼굴 뭐, 갈아엎고, 막 해도, 그냥 다 계획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종일관 뭔가 자기가 다 계획했다는 표정을 짓고 있거든. 유지태가 맡은 박희수 검사요. 얘는 바보인 것 같아요. 바보죠. 네. 화만 내는 바보야, 화만 내는 바보. 내가, 여기 뭐, 너희들 다 똥 치워줬잖아. 하는데, 열심히 똥을 치우고 있어요. 그 정치권의 윗선들의 똥을 많이 치우고 있다가, 이제는 사기꾼의 똥을 치우고 있잖아. 현빈의 계획은 내가 짠다. 했을 때, 검사가 그 말 들으면 자존심 상할 법도 한데, 그냥 현빈이 짜놓은 계획 안에 충실하게 그냥 뒤치다거리만 하고 있잖아요. 검사가 이런 사람인가? 나오는 사회 안에서 엘리트인데, 이런 대접을 받고 있고 이런 캐릭터로 구축된다는 게 별로 설득력이 없고 그야말로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바보예요. 되게 캐릭터와 그 캐릭터들이 연기하는 방식이 약간 전형적인 K-팝에 나올 법한 그런 캐릭터들이잖아요. 오버하는 장면들, 캐릭터를 극대화시키고 웃기려고 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그 만화처럼 배치가 되는데 문제는 그게 조이팔이라는 실제 사건에 베이스 돼 있었기 때문에 둘이 자꾸 잡음이 생겨. 네. 예를 들어서 오션스 11 시리즈를 보면요. 저런 식으로 캐릭터들이 다 굉장히 희화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연기를 하죠. 근데 하지만 저게 실화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서 보면 그냥 잘 짜진 만화 한 편 본다 생각하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배성우 배우가 쪼무레기 사기꾼처럼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현빈한테 늘 쭈구리로 타는 애로 나온단 말이야. 그게 그냥 쓰여진 각본의 인물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안 그래. 저 얘기는 마치 실화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프레임이 생겨요. 저 얘기가 실화라고 생각하면 실화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데, 황대래 말한 것처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 안 보여.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충돌이 되는 거예요. 네. 인이 안 돼. 그리고 상황들이 전개되는 게 말도 안 된다 싶은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남산에서 조이팔을 만나러 가는데 나나가 뒤따라 가는 장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누가 봐도 어설픈 화분 뒤에 숨어가지고 막 검사님 빨리 와요. 뭐 말이 돼 이게 지금? 이런 심각한 희대의 사기꾼과 악마적인 검사가 만들어가는 극에서 저런 장면이 나올 거라고 상상할 수가 없잖아. 네. 너무 언밸런스한 거예요. 저는 전반적으로 리서치가 부족해서 생긴 참사가 아니겠는가. 취재라고 해요. 뭐 또 리서치야. 왜냐면 이게 취재라 그러면 자꾸 이 뭔가 기자 전직이 드러나지. 버릇을 못 고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까봐. 리서치 뜨거웠잖아. 많이 안 찾아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쓸데없는 디테일에 집착하기 때문에 네. 가끔 이 소식을 전하는 영화에서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방법으로 뉴스를 많이 차용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뉴스 속보라든지 뭐 메인 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네. 그거를 상대방이 보고 있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전광판으로 보고 있거나 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쭉 줌아웃이 되면서 뭐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근데 뉴스 리포팅을 혹은 앵커가 읽는 문장들이 뉴스 문체가 아닌 게 너무 많아. 야, 제가 진짜 장남하건데 대한민국 모든 팟캐스트를 통틀어도 이걸 지적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없지. 근데 저는 그걸 되게 유심히 보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최동훈이 만들었으면 저는 그 디테일을 챙겼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단한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왜냐면 그냥 저는 이거를 극을 쓰는 작가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냥 아무 뉴스 페이지나 다시 보기 들어가서 뉴스 그냥 쭉 긁어가지고 단어만 바꿔 쓰면 돼요. 그 정도는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들어본 기억은 있고 뉴스를 들어본 기억은 누구나 있으니까. 근데 써본 적은 없잖아요, 기사를. 네. 그러면 그냥 그걸 대충 상상해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작가들이. 네. 그러면 뉴스에서는 절대 쓸 수 없는 문장들을 막 써요. 예를 들면 어떤 걸 썼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기자입니다라는 표현은 안 써요.
방송 원체는 그렇게 쓰지 않거든요. 기자입니다 줄이면 하고. 기자입니다 하고 줄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늘상 지적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뭐뭐입니다라는 표현은 방송에서 안 나와요, 잘. 네. 그 줄여서 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쭉 긁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그건 디테일이니까 모를 수는 있겠으나, 앵커 멘트는 두 문장으로 돼 있어요. 대부분이. 뭐 합니다, 누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렇게 나오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막 문장을 기자가 기사 읽듯이 막 많아. 그거를 읽고 뒤에 갑자기 뭐 기자를 부른다든지.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그냥 뉴스 들어가서, 방송 뉴스 들어가서 그거 긁어다가 내용만 바꿔치기를 하면 될 것을 그 정도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냥 상상해서 머리를 썼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태도가 어디로 전이가 되냐면 나머지 아주 작은 사건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개연성을 맞추는 것들에 다 고스란히 반영이 된다고 봐요. 네. 문을 닫아놓고 번개탄을 피워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막 장정들이 못 뛰어나게 막 막고 있잖아요. 근데 안에서 소리치는데 소리는 잘 들려. 네. 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리고 번개탄을 거기다 피워놓고 얘를 죽일 작정이었으면 보통은 묶어놓든지 아니면 주사를 놓든지 그래서 이렇게 반실신 상태를 만들어놓고 번개탄을 피워서 죽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디테일이 그러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어설픈 게 자꾸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저거는 상상해서 썼구나. 상상해서 썼는데 이야기가 개연성이 안 맞네. 뭐 이렇게 되면 자꾸 인을 못하게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어설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나랑 박성웅이 처음에 이제 나나가 공사를 치는 장면 있죠. 지갑을 딱 한 다음에 떨어뜨리고 역으로 찾아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게 해서 둘이 친해지고 그 일련의 과정들을 흐름상만 놓고 보면 그럴싸하지. 하지만 디테일을 놓고 보면 나나랑 박성웅이 같이 술을 먹는 장면이나 박성웅이 굉장히 그 어르신의 돈을 처리해야 되는 냉철한 사업가인데 술자리에서 너무 병신같이 앉아 있는 거야. 너무 쉽게 넘어가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왜 우리가 이 영화에 나오는 나나의 캐릭터가 하는 짓과 도둑들에서 예니콜이 한 거랑 비교를 해보라고요. 예니콜은 거에는 인이 돼요. 네. 그럴싸해. 그렇지. 네. 캐릭터는 거의 비슷한데. 근데 나나 거를 보면 전혀 납득이 안 돼요. 저런 애한테 저런 사기꾼이 넘어간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네. 사람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 그나마 이 영화 안에서 사람 같은 게 박성웅이에요. 그렇죠. 그나마. 네. 진짜 찌르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이 등장을 하는데 나나 때문에 약간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약간 사람 같아.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좀 웃었던 것 같아. 거기서 오는 재미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박성웅의 원래 이미지가 좀 강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막 귀엽게 무너지는 장면들이 나름 재밌게 다가오더라고요. 많은 거 기대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뭐 어느 정도 해야지 사람 같은 건데 했을 때 이 영화에서 굳이 찾아보자면 이런 박성웅 같은 요 정도의 변화 이렇게만 해도 이게 좀 요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건데 이 외에 나머지 이걸 빼고 뭐 배성우 배우라든가 아니면 나나라든가 안세화 배우 김과장 이런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경상 유지태랑 긴 시간 뭔가 해결해왔던 것 같은데 돈 그거 나눠준다고 하니까 그냥 어느 순간 현빈의 편이 돼 있는 그런 설정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알고 보니 옛날부터 이렇게 과정이 다 이어져 왔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약간 생각 조금 다른데 네. 저 배성우 배우나 나나나 이 안세아 씨가 한 팀이잖아요. 네. 유지태라는 절대악에 복무하는 일종의 프로페셔널 전문가들 집단인 거잖아요. 그렇게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능력이 가진 사람처럼 안 보여. 네. 좀 그런 게 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충분히 그냥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알고 보니 뒤에 자기도 다 피해자였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렇다고 보기엔 그런 절절한 사연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네. 너무 단순하게만 나와서 좀 인하기가 힘들지 않나. 그러니까 실화에 기반을 했으면 네. 뭐 실화를 그대로 따라야 된다. 뭐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실화의 개연성을 네. 여러 가지를 가져다가 좀 참고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좀 싶은데 네. 여기서도 굉장히 주요한 인물로 그려지는 게 유지태 씨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체포하러 가가지고 얘기해요. 어디 특수부의 수석검사다. 근데 특수부의 수석검사가 그 다음 씬에 가면 총장방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워. 네. 앉아가지고. 네. 정말 택도아닌 얘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둘이 뭐, 친척 관계로 친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까지 선을 넘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검찰총장식이나 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술 먹고 있는데 정말 호구로 나오거든요.
술 먹는 자리에서는 막 박검 뭐 이러니까 막 왜 이 새끼 막 소리 지르고 막 깨갱하고 막. 이게 현실에서 정말 그려질 수 없는 게 너무 이 네.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쓰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조사가 좀 되고 그 바운더리 내에서 써야 어쨌든 현실적인 거를 다루는 케이퍼니까 네. 그게 좀 개연성으로 들어와서 아기가 맞을 텐데 네. 너무나 넘나드는 거를 그냥 상상으로 쓰다 보니까 큰 줄기의 이야기만 맞춰놓은 대로 가려고 열심히 달리는 느낌? 리얼리티를 할 거면 리얼리티를 하고 판타지를 할 거면 판타지를 하라고. 둘 중에 하나를 했으면 낫을 것 같아. 네. 근데 스토리는 리얼리티라고 하면서 표현 방식은 판타지야.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게 막 이렇게 맥락 없이 섞여 있으니까 네.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그 큰 안세아 씨가 앉아가지고 해킹하잖아요. 뭐 하고 뭐. 그거는 오케이. 아 그냥 저렇게 하고 싶구나. 네. 뭐 그냥 만능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네. 뭐 어디 수사 기록도 갖고 오고 뭐도 갖고 오고 막 CCTV도 보고 어디 막 만능이야. 네. 오케이. 그거를 하고 싶구나라는 거를 그냥 용인하고 봤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판타지를 하고 싶으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일망타진 되는 네, 네. 정말 말도 안 되게 궁지로 들어가는 거를 잘 보여주면 되는데 그거를 볼 때는 오케이 뭐 아이 저것까지 딴죽 걸면 보면 안 되지라고 보는데 거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진행되는 거는 또 전혀 다르게 막 가니까 이거는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녹음하면서 수없이 많이 이야기했지만 아 이거 딴 데서도 했잖아. 이런 이유로 영화를 별로 잘 까지는 않잖아요. 네. 하늘 아래 새 것이 어디 있겠나. 수없이 많은 그리스 신화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뭐 서부극이나 최근의 경향은 또 서부극을 가지고 변주를 많이 하던데 그런 여러 가지 수없이 변주되고 재가공되고 리메이크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많이 개봉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형태를 가지고 사실 별로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뭐 단적인 예로 뭐 사실 이것도 어색합니다만 얼굴 막 페이스오프 하잖아요. 네. 그거 뭐 근래는 한국 영화에서 범죄 재구성에도 있고 미션 임파서블에서 했었고 미션 임파서블에서 나왔을 때는 어우 깜짝 놀랐었는데 뭐 그다음 범죄 재구성에서 봐도 나름 놀라 그냥 딱 봐도 얼굴이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지만 사실 그 장치를 썼다고 별로 뭐라 하고 싶지는 않고 조이팔 얘기가 또 많이 했잖아 네. 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아, 그럼요. 무슨 수도 잘 있죠. 쓰면 돼, 잘 네. 쓰면. 잘 하면 뭐지. 결국은 그냥 잘 이야기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감독의 그런 의도가 이야기를 잘 하는 데 있었을까를 봤을 때는 너무 빈 구멍이 많다. 그러면 약간 구멍이 잘 맞춰져 있고 이 사람이 힘을 줬던 곳은 어딜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냥 K-pop 무비인 것 같아요. 외관상으로 보이는 이 꾼이라는 영화는 조이팔 희대 뭐 당군 일의 최대 사기 사건이라는 이 사건을 겪은 피해자들이 조이팔까지 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피해졌던 바로 저격 가능한 뭐 여기서는 유지태로 대표되는 요런 인물들을 한테 복수를 한다. 뭐 이야기가 외관상으로는 별개일 것 같은데 진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을 K-pop 무비로 갖고 온 게 아니라 내가 K-pop 무비 하나 잘해보야 되겠는데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그냥 얹어놓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공학적으로는 뭐 어떻게 보면 그래 뭐 그랬을 수도 있고 현빈이 옆에 있는데 막 목소리 막 연주해가지고 조이팔 목소리 내는 게 실시간으로 들리네? 아 뭐 녹음해놨겠지? 아, 뭐, 미리 다 짰다고 하니까, 뒤에서 뭐 어떻게 했겠지. 뭐 이렇게 그냥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공학적으로 딱히 뭔가, 이건 논리적으로 벗어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뭐 이런 건 잘 못 찾겠더라고요. 별로 차에 생각도 안 들고. 근데 문제는 이 공학적으로 툭툭툭 맞춰놨는데, 이야기가 살아 숨쉬지 않고, 뭔가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진짜 실질적인 피해를 본 사람이 복수를 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복수심이 생기지도 않고, 해결됐다고 통쾌함이 없어요. 중간에 큰 축의 이동이 있잖아요. 처음에 달려갈 때 조이팔을 잡으러 난리를 치는 걸로 보이잖아요. 조이팔이 살아있다더라. 장두칠로 합시다. 장두칠로? 장두칠로 해야 되겠다. 장두칠이 살아있다더라. 태국에 살아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장두칠을 잡으려고 막 의기투합해가지고 막 달려가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악당이 장두칠이 아니라 박희수 검사다. 현빈 황지성의 아버지를 죽인 게 박희수 검사라는 걸 알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나머지 인물들이 각자의 배경을 가지고 먼저 박희수 검사를 해결하면서 복수를 하는 것부터 1단계고 요걸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조이팔 장두칠을 해결하자 뭐 네.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던 장두칠을
잡으러 가야 된다. 이게 최고의 빌런인 줄 알았는데 이 빌런이 사실상 박희수 검사다라고 이렇게 빌런이 이동하고 그걸 치게 되는데 거기에 아무런 별 관심이 없어요. 네. 처음에 장두칠에 대해서 분노도 잘 생기지 않았는데 박희수 검사에까지 그걸 또 분노를 이동하려고 하니까 또 그 이동하게 된 계기를 보여주는 게 박희수 검사가 일개 검사가 진짜 잘 나가는 검사인데 여권을 위조하는 사람을 직접 죽이러 가잖아요. 그 현장에 직접 가서 지시를 하고 직접 그 현장에 위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상상으로 나온 거라서. 그래서 공학적으로 이유는 되는데 네. 전혀 감정 인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상상의 나래만 막 펼쳐가지고 이제 글을 쓴 느낌이라 그게 참 그 윤태호 작가의 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취재를 꼼꼼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차용해서 인용해가지고 많이 쓴단 말이에요. 구도도 만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걸 어떻게 알지? 저거 내 얘긴데? 라는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이걸 앉아가지고 그냥 상상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좀 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화면으로 볼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책으로 봤거나 누가 말로 해주는 걸 들었다 그러면 되게 재밌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것이 알고 싶다 진짜 재밌었거든요. 진짜 살아있겠다라는 확신을 불러일으켜줬는데 어떻게 보면 장두칠이 한국에 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잖아요. 네. 근데 왜 갑자기 장두칠이 한국으로 왔지? 그렇게 힘들게 도망가서 돈 다 싸지머지고 갔는데 왜 한국에 조국보다 좋은 나라는 없는 기야? 뭐 이거 하나로 한국에 데리고 와야지 말이 되는데 그 사기가 이루어지는데 이 이유를 조국이 좋아서 왔다 뭐 이걸로 퉁치고 가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저게 저렇게 퉁치고 갈 일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전혀 뭐 장면과 스토리를 따라가기에 우리를 납득을 못 시키는 거야. 모든 디테일들이. 그러다 보니 영화에 대한 흥미가 훅 떨어지면서 케이팝 무비의 전형적인 스토리 얼개랑을 알고 보면 되게 쉬운 거거든요. 몇 번 영화만 보고 나면 저 영화는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사고는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저 스토리에 인하지 못하니까 한 발짝 떨어져서 영화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가겠네. 저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역시나 그 다음 장면이 그렇게 되어 있어. 네. 점점 더 우리가 영화를 비웃으며 보게 돼 있더라고 2시간 동안. 네. 그런 전반적인 정서의 공감을 못 얻어내니까 이제 쓸데없는 디테일들에 있어서 지적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배트맨도 목소리 변조할 때 기계를 쓰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를 바꾸거나 아니면 심지어 더 나아가서 누군가의 목소리 억양을 똑같이 발성내는 건 진짜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야, 근데 그 더빙 하는데 입이 좀 안 맞던데. 저런 것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황지성이 장두칠 목소리를 그것도 변화하는 과정이 한 2-3번 대사 치니까 변하잖아. 그렇지. 저게 저렇게 쉽게 될 일인가. 뭐 그런 것까지 지적하게 되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현빈이 갑자기 목 뒤에 버튼을 딱 누르면 그 목소리 변하고 뛰면은 현빈 목소리 이런 것만 보여줬어도 오. 차라리 그러면 그냥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뭐 저런 걸 개발했겠지. 성대모사로 했다고? 성대모사 쉽지 않거든요. 배칠수냐? 뭐 그런 것들까지 지적되는 걸 봐서 네. 좀 많이 아쉬운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번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이제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으니까 이걸 잘 만들어야 될 텐데. 근데 까딱 잘못하면 저렇게 저걸 까일 나는 거야. 텐데 하는 생각. 근데 그거를 만드는 것 자체도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뭐 막 이렇게 마음대로 쉽게 막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 얼마나 많은 자료조사와 뭐 고민과 또 시나리오를 얼마나 많이 뒤집었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상상이 되기 때문에 쉽게 그냥 막 내지르지는 못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과로 놓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그럼요. 맞으니까 결과로 냉정하게 네. 평가받는 거지. 야.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처음부터. 판타지를 할 거면 판타지를 가고, 리얼리티를 하면 리얼도 가지. 만약에 도둑들은 다 판타지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냥 우리가 현실에 대입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니까 그냥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뭐 저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고 시작하면 나름 재밌어요. 캐릭터에 몰입도 되고. 네.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마치 베이스드 온 더 트루 스토리라는 그런 스멜을 살 풍기면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리얼리티가 잘 살아있는 내부자들 같은 영화랑 비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눈높이가. 그렇죠. 네. 한참 떨어지잖아. 그렇죠. 내부자들은 어쨌든 뭐 탄탄한 네. 자료조사를 통해서 네. 취재를 통해서 그러니까 톤이 판타지냐 리얼이냐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 중간 어딘가에서 허우적대고 있단 말이죠. 영화가. 네, 미안합니다, 감독님.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걸 살 수밖에 없지. 개인사만 보자면 이준익 감독의 이제 조감독으로 정말 긴 시간을 보냈잖아요. 뭐 10년 이상 보낸 것 같은데 자기 데뷔작인데 얼마나 칼을 갈고 썼겠어요. 그렇죠. 그 과정을 모르지 않으니 말하기가 조심스러우면서도 행여나 도움이 될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면
과연 그 칼을 갈고 쓴 시나리오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정말 아기가 딱 맞는, 정말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가는, 공학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그런 K-pop 무비 한 편이었나. 그걸 쓰기 위해서 갈고 닦은 시간이 돼버린 건 아닌가. 아니면 접근 방법 자체가 만약에 정말 조이팔 사건을 앞으로도 몇 번 만나보게 될 것 같고, 뭐 영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의 경향이라면 공통적인 이야기가 이제 이 이야기가 재밌으니까 쓰게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영화 같고 정말 엄청 큰 사건이기도 했고, 근데 거기에 집중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네. 뭔가 정말 피해자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풀이 한번 해주겠다. 이런 접근으로 만약에 갔다 그러면 좀 더 통쾌한 맛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황정민 나오고 유아인이 나쁜 그 재벌집 아들로 나오는 영화의 경우에도 베테랑. 이 영화가 뭔가 완성도가 엄청 높아가지고 걸작이다는 건 아니지만 갑질하는 거에 대해서 통쾌한 한 방으로 엄청난 희열이 있어서 네. 1,000만이 넘는 관객들이 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가 좀 아쉽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래도 뭐 살풀이 하나는 확실하게 해주더라. 아 이런 맛으로 영화 보지라고 한마디는 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사실 그런 것도 아니고 잘 짜여진 내가 이거 한번 보여주겠어. 이 배 감독님 대사를 계속 쓰게 내가 이거 쫀쫀하게 이 칼 갈아가지고 이야기 정말 기가 막히게 한번 보여주겠어. 네. 약간 이런 접근으로 된 게 아닌가. 네. 그런 제가 상상의 나라를 한번 펼쳐봅니다. 베테랑 예를 들었으니까 좋은 거예요. 베테랑도 모티브는 실화에 있지만 그 톤은 판타지로 풀잖아요. 네. 그러면 판타지로 본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러면 설득이 쉬워요. 아니 근데 베테랑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꽤 취재를 빡빡하게 해가지고 개연성이 막 어긋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물론 디테일도 차이가 있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기본적인 톤이 황정민이랑 예를 들어서 거기 나왔던 여자 배우 장윤주 이런 사람들이 실제 경찰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보지 않잖아요. 그냥 만화에 나오는 경찰이라고 보고 그렇죠. 네. 몰입할 수 있잖아. 네. 그래서 배 감독님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여성 인권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코스프레를 한다 그러면 나나 역할로 나오는 춘자의 쓰임도 네. 사실 너무 피상적이에요. 그렇죠. 그냥 흔히 시대에 뒤떨어진 정말 옛날에 뭔가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을 때 흔히 여장 캐릭터를 쓰던 그 방식 그대로 그냥 쓴 게 아닌가. 야, 좀 시선 좀 돌려봐 했을 때 갑자기 노출 막 보여주고 웨이터랑 부딪혀가지고 시선 끌고 소리 지르고 그냥 이 역할이 다예요. 또 왜 굳이 이름을 춘자로 했을까? 거기서부터 약간 왜? 그냥 세련된 외모와 어울리지 않는 춘자로 해서 왜 뭔가 낮춰보게 되는 이런 이름을 썼을까? 나머지는 다 멋있거든. 박희수 검사, 막 황지성 같은 황씨고, 막 고석동, 막. 고석동은 조금 안 멋있는. 근데 이 고석동도 약간 촌스러울 수는 있는 이름인데 그냥 네. 춘자. 성도 없어. 춘씨인가? 그냥 이런 이름을 춘신가? 이런 이름을 춘리 동생이냐? 이런 이름을 붙여서 그냥 기능적으로 너무 흔해 보진 기능으로만 써버린 건 아닌가? 왜 이렇게 써야 됐을까? 또 유일한 여성 캐릭터인데 처음 등장부터 마지막 뭐 하나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 주는 거 없이 그냥 양념처럼 쓰여버린 이런 캐릭터를 봤을 때 과연 감독의 사람에 대한 이해도는 어디까지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배 감독님 잘했죠? 그게 아니라고! 누구 하나 틀에 박히지 않을 캐릭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뻔해. 뻔하게 할 거면 훨씬 재밌게 하든가. 그렇지도 않고. 아니면 훨씬 리얼하든가. 그쪽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흥미를 못 찾겠어요, 저 영화에 대해서. 내가 왜 저걸 2시간 동안 봤나. 각본과 감독이 같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겠죠. 왜냐면 감독님이 연출을 하는 것과 글을 쓰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연출도 구려. 연출도 별로야. 그리고 음악을 너무 그지같이 썼어요. 음악이 일부러 과장되게 그 상황을 이 상황은 긴장해야만 해 하고서 긴장되는 음악 쫙 깔고 이건 재밌는 상황이야 재밌는 음악 쫙 깔고 귀가 너무 정말 피로해요. 네, 연출이 너무 별로야. 음악으로 이게 사기극의 끝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게 뭐 K-pop 무비야. 그래서 참 여러모로 아쉬운 그런 영화가 아닌가. 다만 배우들은 좋은 연기들을 펼치는 분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네. 저는 일단 뭐 허성태 배우 발군의 존재감 다 좋았고 유지태 배우는 이제 약간 키가 되게 크잖아요. 키와 몸이 좋단 말이지. 뭔가 위압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고학력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특화되어 가고 있다. 굿와이프부터 시작해서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유지태 배우가 조금 안타까웠는데. 연출이 잘못 쓴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야기 자체가 개연성이 좀 없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본인이 발휘할 수 있는 캐릭터라는 것도 좀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스플릿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녹익었는데 네, 좋아요. 야, 이게 굉장히 좀 많이 그 예전에 댄디한 이런 느낌 말고 그 인생에 뭔가 끈적끈적한 게 묻어나오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느꼈는데 지금 사실 캐릭터는 겉모습은 말쑥하지만 그 달코 다른 정말 악한 권력의 모든 이 단맛과 쓴맛을 다 본 약간 이런 것들이 나올 법한 캐릭터인데도 그냥 굉장히 캐릭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근데 그 결국은 이야기가 그렇게 짜졌기 때문에 그쵸. 시나리오와 연출의 문제인 거예요. 제한적이어서 저는 유지태 배우는 매우 좀 안타까웠어요. 제가 연출한다면 유지태 배우가 박희수 검사를 맡은 거는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낼 기반을 닦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검사인데 유지태 배우가 키와 어깨와 거기서 나오는 위압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검사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엘리트 직업을 가지고 있어. 피지컬이나 사회적 위치나 정말 누구를 깔보기 쉬운 그런 스펙을 갖고 있는데 이걸 바보로 만들어놨으니 사기꾼을 시키는 대로만 하는 이런 역할로 남아있으니 할 수 있는 걸 못한 느낌? 그래서 연출에 있어서도 후한 점수를 주기가 힘든 게 아닌가. 네.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네. 현빈 씨도 뭐 좀 안타깝긴 했지만 되게 좋은 재료들을 가졌는데 시나리오와 연출이 그걸 싹 다 죽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검찰총장 했던 배우는 제가 자주 못 보던 배우인데 누구죠? 거기는 단역인 것 같아요. 김태훈 배우라고 나오는데. 아마 김태훈 배우는 뭐 연극판에 좀 계셨던지 그렇지 않을까요? 66년생인 거 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네. 칭찬할 거 없나 그럼 한두 개라도? 좋았던 거 없습니까? 보면서? 전 나나 씨가 연기하는 건 처음 봤는데 네. 잘하더라. 굿와이프에서 좋았어요. 네. 네. 훨씬 더 좀 주요한 역할로 썼으면 네. 인상 깊은 캐릭터를 연기할 수도 있었을 건데 네. 너무 주어진 배역이 한계가 많았다. 뭐 이런 생각? 그것도 칭찬으로 시작했다. 아쉬운 걸로 끝났네. 저는 배성우 씨 연기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나중에 이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놀랬지. 그냥 별로 안 놀랐기는 했는데 네. 그래도 쭉 끌어오는 톤이 네. 배성우 배우의 그 워낙 연기 잘하는 배우니까요. 네. 성재형이라서. 아유, 최 기자 있잖아요, 최 기자. 네. 같은 기자 입장 볼 때 저런 기자 취재하는 톤이나 이런 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안 비슷하다니까요. 디테일하게 얘기해봐. 특종을 쫓는 기자인 거로 나오잖아. 당신의 과거야. 그 배우를 오히려 네. 저는 진짜 기자들을 리서치 안 해봤을 것 같고, 네. 저는 오히려 영화들을 참조한 것 같아요. 부당거래. 부당거래에서 저기 네. 같이 술 먹었던 그 기자. 그렇지. 네. 부당거래에서 거기 나온 기자는 아마도 주진우를 많이 참고했을 거거든요. 친하니까. 네, 뭐 참고했을 거예요. 뭐 외모나 뭐 이렇게 하는 거나 얘기하는 거나 이런 거는. 그래서 뭐 진우 형이 자주 쓰는 단어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부당거래나 내부자들이나 이런 데 나온 기자들을 참고해서 아마 기자들이 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뭘 말하는지는 알겠어. 네. 근데 출입 기자들이 모여 있는 데를 가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얘기라도 들어봤으면 그렇게 못 쓸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검찰청 출입 기자들이 출입 기자 브리핑하는 거를 놓고 쓴 건데 그 연배에 거기에 있을 수 없는 기자예요. 그런 캐릭터가 거기에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브리핑을 듣고 있을 때 그렇게 뭐 막 차고 수첩을 들고 막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두 가지로 나뉘죠. 연초가 그 정도 되는 측정을 잘하는 사람이면 아무것도 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문답 같은 질문을 던지죠. 왜냐하면 거기서 물어보는 질문을 모두가 다 알아듣게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문답 같이 던지든지 아니면 정말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한두 개를 해가지고 다 숨을 먹고 쳐다보게 만들든지 뭐 그런 거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특종을 하는 사람들은 현장을 뛰어다니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뭐 살아있네요 죽었네요 이런 거를 하러 안 다니단 말이에요. 기자가 나온 장면 중에 그 장면 말고 유지태 방 앞에서 만나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약간 이렇게 눈치는 듯이 질문을 몇 개 던지잖아. 그러면 유지태가 기사를 쓰세요. 소설을 쓰지 말고 이렇게 하잖아. 그게 너무 안 그럴 것 같은 거지.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아요. 저런 상황이 생기겠어? 저런 병신 같은 상황이?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뭐 그렇게 얘기는 야지는 놀 수 있죠. 사이가 나쁘면 뭐 그렇게 놀 수는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최 기자 뭐 하나 알아봐.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확 던지잖아요. 근데 최 기자 이름을 일단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바깥에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직원들은 최 기자가 누군지 모를 거야.
어디 최씨? 무슨 최 기자가 많은데. 네. 근데 최 기자 뭐 하는지 알아봐. 한다 한들. 최 기자가 뭐 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최 기자가 뉴지텐한테 던지는 질문이 몇 개 있잖아요. 네. 그 앞에서. 지금 대사는 까먹었는데, 그 대사부터가 별로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살아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걸 저렇게 물어볼까? 그렇게 안 물어보죠? 저 좋은 점 얘기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물어보죠. 그렇게 안 물어보고 만약에 그 상황이 되면, 네. 만났잖아요? 네. 뭐, 그거야 이제 보통 안 좋은 말로 마왈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를 마왈이라고 부르는데, 네. 방을 열어두는데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기자들이. 근데 지나가다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뭐 그런 걸 물어보려다 치면, 차 한 잔 주세요 하고 들어가죠, 같이. 방에 들어가서 머리싸움을 고도로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그럼 이쪽에서는 아이 무슨 소리야 뭐 눈치면서 얘기를 하면서 서로 연락 돌려가면서 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아직 신경전이 차라리 그렇게 그렸으면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검찰 출입 기자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안 물어보고 그냥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받아치고 이런 걸 상상해서 썼다는 거니까 그런 디테일들이 자꾸 보일 때마다 죄송합니다. 자꾸 영화 잘 만들기 힘든 것 같아요. 네. 사실 삶의 한 단면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살아 생존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렇죠. 그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치밀한 취재가 필요할까. 나는 기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니까 기자가 안 그럴 것 같은 거야. 네. 그렇지 일반 관객들도 지금 납득을 못 시키는 거잖아. 네. 정말 기자처럼 못할 바에는 진짜 저럴 수도 있겠다라고 공감이라도 얻으면 되거든요. 네. 그게 판타지인 거지. 네, 네. 그것도 안 되고 전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되게 큰 것부터 계속 작은 것까지 아쉬운 걸 이야기하게 되는데 아니 뭔가 정보를 수집할 방법이 몰래카메라밖에 없나? 시종일관 어떻게든 그 카메라를 달라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 참신하지도 않은 그 방법을 시종일관 그거 하나 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랑 의사 전달을 할 방법이 전화밖에 없나? 내내 전화만 하고 있고 진짜 뭐 핸드폰이랑 카메라 나올 때마다 지겹더라고요. 네. 마지막에 디테일도 전국에 생중계가 되는 바람에 그 사건이 알려진다라는 건데 거기에 있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화면은 할 수 있는데 수음은 어떻게 할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의 대화가 모두 다 공개돼가지고 사람들이 전모를 알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사운드는 어떻게 뺄 거냐 이거지. 네. 그냥 뭉치고 지나갔거든요. 그냥 했다고. 근데 그 멀리서 그렇게 막 하고 있는 거를 실시간으로 튼다 한들 공유가 안 될 것 같은 그렇게. 와이어레스겠지. 그런 공학을 어디 굳이 설명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아니 근데 와이어리스를 그렇게 멀리서 수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밑에 달지 않으면 그러면 총장도 하나 채워줘야 되고 검사도 하나 채워줘야 되고. 붐 마이크가 천장에 달려 있었겠지. 야, 그리고 그렇게 빵 터쳐가지고 사람들이 막 갑자기 전국으로 생중계되면서 바보를 만들기는 무려 대선 후보야. 납득이 돼? 그렇게 어설프게? 아무튼 그래서 네. 여러 가지로 그런 게 이제 조금 뭐 아쉽다 보니까 네. 눈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세세하게 잡아내는 거 아니냐 하고 지나가기에는 그런 게 안 되니까 이제 공감이 안 되는 그쵸. 부분이 그거 있어서. 하나하나가 계속 눈과 귀에 거슬리니까 그게서 저희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영화 만드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그럼요. 근데 좋은 얘기 해야 되는데 배성우 좋다고 했어 나는. 저는 뭐 좋은 게 없습니다. 네. 큰일 났네요. 네. 현빈 잘생겼더라. 잘생기긴 잘생겼더라. 네. 그 정도? 유지태의 기럭지랑. 그렇지. 넓이가, 유지태 배우의 위압감. 위압감 장난 아니더라. 네. 목소리도 좋아. 소리 칠 때, 진짜 확 할 정도로. 발로 십자 팍 치우고 그 장면. 진짜 화났구나. 네. 그 장면 몇 안 되는 리얼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 네. 네. 내가 너희들 똥 닦으려고 왔어! 숫자를 발로 팍 치우고. 일을 하라고! 뭐 이러는데. 위압감 있더라고. 네. 기원을 찾아냈네. 그 K-pop 무빙 그리고 말맛이 좋아야 되거든요, 대사들이. 이제 대사도 좀 후져. 야. 의심은 납득시켜주면 확신으로 바뀌거든요. 이거를 왜 자꾸 쓰고 앉아있어. 정말. 네. 어처구니 없더라, 진짜. 네. 자 아무튼 뭐 아쉬운 게 많이 보여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그만 더 하면 더 욕할 것 같아. 영화라는 작업이 쉽지 않고 네. 배 감독이 영화를 내도 이렇게 깔 거예요 우리가. 네, 배 감독이 영화를 내도 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호흡관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건 좀 알아주시고. 이번 편 양파편인 줄. 까도 계속 나오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개복장 가지고 하나 찾아오고요. 네. 오늘을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